근육량도 점점 떨어지는 중량.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아 몸의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고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 통증으로 걷기뿐만 아니라 간간히 일어서는 것마저 힘에 부칠 때가 있는데요. 이렇듯 무릎 관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 하나이며 나이 들수록 무릎 관절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얇아지는 하체와 떨어지는 기초대사량으로 내 무릎을 방치만 해둔다면 건강하지 않은 나의 노후는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근육량이 빠지지 않게 근력 운동을 꼭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의 식이요법도 있지만 오늘은 근력 운동을, 특히 무릎에 좋은 하체 운동을 위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허벅지의 앞근육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안전한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데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줘 무릎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 통증이나 가장 큰 부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약해진 대퇴사두근으로 무릎 관절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무릎 관절에서 연골의 손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을 잘 못 쓰게 되어 결국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 무릎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쉽고 간단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으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동시에 무릎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운동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오늘 영상 모든 운동을 다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몸이 허락한다면 모든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쭉 보시고 내가 할 만한 운동만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무릎 펴주기. 의자의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바르게 앉습니다. 한쪽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무릎을 일자로 폈다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다리를 일자로 펴는 게 힘들거나 다리를 쭉 펴게 될 시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진다면 무리하지 말고 상체가 기울어지지 않을 만큼만 다리를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60초 동안 해보시겠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한쪽 다리만 연속으로 폈다가 내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폈다가 내려주셔도 됩니다. 무릎 펴주기 운동의 타겟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대퇴사두근인데요. 대퇴사두근의 근력과 근육 크기를 늘릴 뿐만 아니라 무릎의 안정성과 기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하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움직여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중이 중요 무릎 부위에 실리지 않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무릎 통증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나 런지와 같은 다른 다리 운동을 포함시키면 운동 효과는 더 좋겠지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스쿼트와 런지를 병행하는 동작은 어르신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원하시면 영상과 같이 밴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변형된 자세를 하고 싶으시면 영상과 같이 손 동작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정석이란 것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나에게 맞게 조금씩 변형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내 몸에 맞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다음 동작을 시작하기 전 잠시 몸을 풀겠습니다. 첫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발목 돌리기.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운동인데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꼭 하셔야 하는 기본적인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동작과 연계해 발목의 위아래를 움직여줌으로써 무릎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일단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주신 다음 발목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60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너무 직선으로 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무릎의 상태에 따라 대각선이나 정 안 되시면 뻗을 수 있을 만큼만 뻗어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동작은 발목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아래로 펌핑도 해주시고 동그랗게 월을 그려서 움직여 주셔도 됩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 주시면서 해주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 몸쪽으로 쭉 당겨주셔도 좋습니다. 내 몸쪽으로 쭉 당겨주실 때에는 약 3에서 5초 정도 당겨주신 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발목 돌리기 운동은 약해지는 발목 근육을 향상시켜주고 평상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또한 발목 관절, 유연성을 개선시켜주고 무엇보다도 무릎과 발목의 기능 향상은 부상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굳이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가 아니더라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조용히 언제 어디서든 살짝 움직여주시면서 틈새 운동을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움직이시거나 억지로 뚝뚝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은 부작용만 초래합니다. 자연스럽게 항상 적당하게 운동해 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다음 동작을 위해 잠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두 가지 동작을 해봤는데요. 충분히 하실만 하신지요? 세 번째, 미니 스쿼트. 스쿼트를 하기엔 무릎에 많은 무리가 가는데요. 이때 해줄 수 있는 운동이 미니 스쿼트입니다. 먼저 두 발을 어깨나 엉덩이 너비만큼 벌려줍니다. 양손은 앞에 있는 의자나 다른 지지대에 가볍게 올려 놓아주세요. 허리를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며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가능하시면 복부에 살짝 힘을 주셔도 됩니다. 이때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무릎을 천천히 펴주세요. 60초 동안 해보시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발의 위치인데요. 무릎이 발끝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물론 의자가 앞에 있어서 과도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염두해주시고 동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릎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모이면 체중이 무릎에 쏠리므로 모이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미니 스쿼트 운동이 하체에 좋은 이유는 먼저 큰 근육 그룹인 사두근,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고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균형, 안정성 및 전반적인 하체 이동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하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무엇보다 스쿼트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면서 무릎에는 무리가 가지 않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의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지대의 기능을 제공하여 균형감을 잃지 않게 하고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운동 중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발목 주변 근육도 같이 강화시켜줍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잠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동작을 하였는데요. 숨 좀 고르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앉아서 다리 벌리기. 앉아서 다리 벌리기 운동은 고관절 외전근이 대상이며 전반적으로 대둔근을 자극하여 강화시켜주고 이로 인해 하체의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물론 무릎에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먼저 의자나 소파에 앉습니다. 의자가 없으시면 그냥 바닥에서 하셔도 됩니다. 밴드가 있으시면 무릎 위쪽에 허벅지 쪽에 감습니다. 물론 밴드가 없으셔도 됩니다. 등을 곧게 펴셔서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게 해줍니다. 발바닥은 가능하시면 바닥에 붙여주면 좋은데요. 자세가 좀 힘드시면 발바닥은 바닥에서 살짝 기우셔도 됩니다.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를 반복해주세요. 60초 동안 진행하시겠습니다. 다리 벌리기 운동은 주로 고관절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대둔근 중간부와 작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시켜 고관절 외전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 및 하체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줌으로써 몸의 균형감을 개선시키고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며 그로 인해 척추 건강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발바닥을 바닥에 붙여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좀 더 허리 쪽에 힘이 실리고 곧게 펴진 허리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집안에서 쉽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벅지를 모아주는 동작은 복부 주변의 코어에도 효과가 좋아 뱃살이 빠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시되 다리를 벌릴 때에는 숨을 내쉬고 다시 다리를 오므려 주실 때는 숨을 들여 마셔줍니다. 양팔은 의자를 잡으셔도 되고 바닥에서 하실 경우 바닥 양옆으로 쭉 뻗어주셔도 됩니다. 혹시나 운동을 하시다가 너무 무릎 쪽에 통증이 오거나 특히 허리 쪽에 심한 통증이 있으시면 운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는 진단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다음 운동을 위해 잠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동작만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다섯 번째, 스텝업. 스텝업은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무릎까지 수직이 될 정도 높이의 디딤을 준비합니다. 한쪽 발을 디딤에 올리고 발 뒤꿈치에 힘을 주며 다른 쪽 발도 올립니다. 먼저 올린 발을 내리고 다른 쪽 발도 내리는데요.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60초 동안 해보겠습니다. 스텝업의 가장 큰 장점은 발을 디딜 간단한 높이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동작이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이지만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효과를 동시에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계단을 오를 때와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다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사두근, 햄스트링, 그리고 둔근이 수축되어 안정성과 하체, 지지력에 효과적인 반면에 내려갈 때는 근육이 내려가는 움직임을 제어하고 충격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응용해보면 고층에 올라가실 때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려오실 때에는 꼭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초고층에 올라가시면서 계단을 이용하시면 운동을 넘어서서 무릎에 무리를 주므로 3층 정도까지만 걸어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스텝업 동작은 내 체중이 실리는 계단 내려올 때의 메커니즘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사두근과 햄스트링 그리고 둔근과 종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과도한 스텝업 동작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동작하실 때 상체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손바닥을 옆구리에 붙이고 동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진심 고생하셨습니다. 내 몸을 위한 운동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운동을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쉬운 동작인데도 땀 흘리며 운동이 된다는 사실 모두 느끼셨을 것인데요.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도 같이 얻으셨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중년이 되면 무릎과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운동을 꾸준히만 해주시면 무릎과 관절을 강화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무릎과 관절은 일상생활에서도 큰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운동을 할 때 어떤 부위에 어떤 근육이 사용되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해주시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성장이 되는 부위, 특히 오늘처럼 무릎 고관절과 대퇴사 두근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지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간단하게 시작해서 서서히 목표를 높여 나가는 것이 좋으며 하루 10분씩만이라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